주말에 캠핑 떠나시는 분들 겨울에도 여전히 많은데요. 텐트에 만족하지 못하면서 캠핑카로 넘어가는 비율도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 마음대로 개조하기 위해 불법 업체를 선택하면 오히려 캠핑카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남의 한 불법 캠핑카 작업장입니다. 15인승 버스 안에 승객용 의자를 떼어낸 뒤 개조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소파부터 냉장고에 싱크대, 샤워실, 침실까지 만들어 마치 원룸 하나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한 모습입니다. 운전석만 제외하면 영락 없는 캠핑카입니다. 냉장고 들어가는 부분이고, 요건 샤워실. 저 뒤쪽에는 침실입니까? 침실입니다. 요는 이제 운전석입니까? 요는 이제 지침도 할 수도 있고. 차량 한 대당 개조 비용은 3천에서 4천만 원. 실제 캠핑카 구입 비용의 절반에도 못 미치지만 모두 불법입니다. 캠핑카 튜닝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기술 인력은 물론 시설과 장비를 갖추고 자동차 정비업 등록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에 경남도에 적발된 업체 7곳은 자격 요건은커녕 경험도 거의 없지만 마음대로 차량을 뜯어 고쳤습니다. 그럼 아직 요게 다 선반이고 기타 캠핑에 필요한 용품들은 아직 뭐 갖춰지지 않은 거네. 이렇게 제작을 해서 이제 홍보해서 그걸 파시는 거다, 그지야? 사고가 나더라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없고 배터리 장치나 히터는 안전사고와 화재 위험도 큽니다. 화재나 질식사고 같은 안전사고 위험뿐만 아니라 보정수리 등 사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작자 등의 튜닝 작업 확인증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경남도는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불법 캠핑카 개조업체 7곳을 적발하고 5명을 입건했으며 온라인 등을 통해 활동하는 다른 업체들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한 오피스텔 시행업자가 공사대금 수백억을 가로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횡령 등 혐의로 업자를 송치했는데 어찌된 일인지 4년째 수사는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는데요. 이러는 사이 몇몇 혐의는 공소시효까지 지났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19년 준공한 200여 세대 규모의 한 오피스텔입니다. 그런데 준공 3년 만에 건물은 통째로 공매에 넘어갔습니다. 사업 시행자가 300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200억 원의 행방이 묘연해지면서 결국 공매에 처해진 것입니다. 시행자 측은 시행을 대신 맡았던 A씨가 벌인 일이라고 주장합니다. 공사 금액에서 빼먹고 가짜 분양 전부 다 그 가짜 분양 사기 분양 거기에서 다 빼먹고. 대행을 맡은 A씨가 허위 분양 등을 통해 수백억 원의 대출을 일으킨 뒤 중간에서 가로챘다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시공사 또한 50억이 넘는 공사비를 못 받았습니다. 결국 A씨는 2022년 경찰 수사에서 공사대금 횡령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넘겨받은 뒤 지금까지 검찰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수사는 멈춰섰습니다. 수십 번의 민원 제기와 검찰 방문, 법무부 진정까지 거쳤지만 그러는 사이 일부 횡령 건은 공소시효마저 지났습니다. 이게 하루라도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만이 다른 재판에도 저희들이 할 말이 있고 민사든 뭐든 얼마나 많겠습니까? 4년 넘도록 이유도 모른 채 기소가 미뤄지면서 민사재판도 진척이 없습니다. 경찰 송치됐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걸 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 주더라고. 난 너무 황당해가지고. 창원지검은 선거사범 등 현안 사건들로 해당 수사가 늦어졌다고 밝힌 가운데 애꿎은 피해자들만 빚더미에 나앉게 됐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부산 강서구가 종합사회복지관의 운영법인을 갑자기 바꾸며 특정 법인 밀어주기를 하고 있다는 의혹 관련 후속 보도 이어갑니다. 사회복지관뿐만 아니라 강서문화원에서도 구청의 일방적인 행정이 확인됐는데 구청장의 무리한 행정 실태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하영광 기자입니다. 강서문화원 회원 수십 명이 강서구 의회에 모였습니다. 구청이 내년 문화원 강의에 지원되는 예산 절반가량을 깎으면서 항의에 나선 겁니다.
우리가 지금 30개 과목인데 다양하게 많습니다. 다양하게 많은 그거를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줄인다 하니까 수강생들도 갑자기 좀 놀래고 우리가 좀 고령자들이 이게 우리가 평생 교육은 끝이 우리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부산에서 가장 오래된 문화원인 이곳 강서문화원은 내년 초 준공을 앞두고 짓고 있는 열린문화센터 건물로 옮겨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계획보다 그 규모도 줄어들게 됐습니다. 문화원은 원래 열린문화센터 건물 3개 층을 쓸 계획이었는데 한 층만 쓰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이마저도 확정된 게 없습니다. 대신 김영찬 강서구청장은 센터 건물에 전문대학 평생교육원을 넣겠다고 밝혔습니다. 600평 규모의 대학을 설치하는데 구청과 협의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대학이 강서구에 안착하고자 희망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도시재생으로서는 이만한 아이템은 없다. 하지만 아직 구청 내부에는 평생교육원 유치와 관련한 어떠한 문건도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도 벌써부터 구청 안에서는 버젓이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도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이 원하시는 분이 문화원장님이 안 돼서 그 부분에서 조금 안 좋게 생각해서 문화원 예산을 40% 정도 삭감한 걸로 학교를 저 문화센터에 넣는 용도 자체가 맞지 않고 구청에서 밀어주는 그런 느낌을. KNN이 지난달 단독 보도했던 민간 아파트 내부 부지를 강서구가 혈세 25억 원을 들여 매입한 것과 관련해서도 김 구청장은 민간업자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한 행사장에서 김도읍 의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듯한 노래를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기도 합니다. 김 구청장의 일방적이고 무리한 행정에 대한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며 논란은 끊이질 않습니다. KNN 하인광입니다. 부산 강서구가 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법인 선정 심사 결과를 뒤집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사회복지연대는 구청장의 특혜성 결정으로 주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불공정한 재심사 결과를 철회하라고 성명서를 냈습니다. 부산의 관문인 부산여가 복합환승센터가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꿨다는 소식 KNN이 여러 차례 전해드렸는데요. 1년도 안 돼 또다시 발코니를 추가하는 설계 변경을 추진하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지난 2022년 첫 삽을 뜬 부산항 복합환승센터입니다. 이름이 무색하게도 실제 환승 기능은 거의 없어 무늬만 환승센터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올해 초엔 생활형 숙박시설에서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면서 주거단지 논란도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계를 바꾼 지 1년도 안 돼서 또다시 설계 변경을 추진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번엔 호실마다 발코니를 넣는 게 핵심입니다. 사업자 측은 현재 부산시 건축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피스텔 설치 기준에 발코니를 이제 할 수 있다. 원래 그 못하게 돼 있었는데 그걸 이제 24년도 상반기 때 개정이 돼가지고. 부산항만공사는 발코니 도입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부산역과 연계된 부산의 얼굴이 사적인 공간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겁니다. 부족한 환승 기능부터 더 늘려야 한다는 게 항만공사의 입장입니다. 복합환승센터가 이제 주거용 오피스텔로 이제 둔갑이 되었고요. 지금 또 이제 테라스나 발코니가 들어서는 대한 사업들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산의 어떤 관문이고 본도심을 잇는 주요한 지역에 적절하지 않다. 현재까지 공정률은 고작 5%. 42개월 안에 부산역과 공원을 연결하는 보행로를 건물 내부에 짓기로 했지만 이 또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공사 지연에 배상금 부과까지 검토되고 있는데 최악의 경우 사업자와 부산항만공사 간 법정 다툼도 예상되면서 사업은 장기화될 전망입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가뜩이나 가라앉은 내수가 난데없는 계엄 한파에 더 얼어붙었습니다. 실종된 연말 특수에 특히 지역 소상공인들이 위기에 내몰리자 지방 정부들은 대대적인 소비 진작에 나섰습니다. 이 소식은 김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양재생 부산상의회장 등이 전통시장을 찾았습니다. 2만 원이지? 식당에선 신용카드로 선결제를 합니다. 조만간 재방문을 약속하는 착한 결제 캠페인입니다. 공공기관 40곳과 경제계가 대대적으로 동참합니다.
기업애로 청취에 나선 박완수 경남도지사도 일행들과 식당을 찾았습니다. 경남도 역시 전방위적인 소비 촉진 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가능하면 모든 도 단위 기관들이 우리 소상공인들의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외부 상점을 이용하도록 하고. 전국 혼란에 골목 상권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가뜩이나 고물가 고금리로 위축된 경기 상황에서 그나마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했던 연말 특수가 실종됐습니다. 술집이라든지 어떤 가게라든지 장사도 안 돼 보니까 시장 활성화 자체가 안 돼요. 상인들이 지금 거의 고사 직전까지 와 있는 상황입니다. 과거 2차례 탄핵 당시 경제 지표를 분석해봐도 회복에 상당 기간이 걸린 분야가 내수였습니다. 지방 정부들이 가용 자원을 총동원하는 형태로 소비 진작 대책을 앞다퉈 내놓는 배경입니다. 핵심은 지역 화폐의 확대입니다. 부산은 동백전 발행액을 700억 원 더 늘립니다. 내년 2월까지 동백전의 월 캐시백 한도와 비율을 높입니다. 50만 원을 쓰면 3만 5천 원을 돌려받습니다. 빠듯한 서민들이 살림살이에 부족하지만 보탬이 되고 지역 소비 회복에도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경남은 경남 사랑 상품권 300억 원을 발행합니다. 구입할 때 10% 할인받는 형태로 최대 3만 원의 혜택이 돌아갑니다. 단기간 소비 활성화를 위해 사용기간은 내년 3월까지입니다. 더불어 부산은 2천억 원 규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 지원을 조기 시행하고 경남은 추가 예산을 들여 긴급 경영자금 900억 원을 더 풉니다. KNN 김건영입니다. 경찰이 경남도의회 후반기 의장단 국민의힘 후보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을 살포한 혐의를 받는 최학범 의장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습니다. 경남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최학범 의장의 뇌물 공여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해 도의회 집무실 등 2곳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최학범 의장과 공모한 A씨가 지난 5월 말 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를 앞두고 도의원 15명에게 15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제공한 혐의를 두고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홍남표 창원시장이 어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시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다른 후보에게 경선 후보 불출마를 조건으로 공직을 제공하기로 한 혐의를 받는 홍 시장은 한두 사람의 진술만을 근거로 유죄 판결이 내려져 아쉽게 생각한다며 대법원 판결을 받아보겠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계속된 수사와 재판으로 창원시의 시정 공백이 우려된다며 즉각 시장직에서 사퇴하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산시 선거관리위원회는 하윤수 전 부산교육감의 당선 무효형이 확정됨에 따라 오늘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교육감 재선거일은 내년 4월 2일이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교육감 재선거 후보자 등록 신청 개시일 전날인 내년 3월 12일까지 대통령 거리로 인한 선거가 확정되면 교육감 선거와 함께 치러지게 됩니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가격에서 부산은 서면 동부프라자 건물이 제곱미터당 4,372만 원으로 최고가를, 경남은 창원 상남동 광동 힐타운이 629만 9천 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부산 경남의 가장 비싼 표준주택은 부산 남천동 단독주택 21억 6,300만 원, 창원 용호동 단독주택 11억 9,400만 원으로 각각 기록됐습니다. 표준지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부산 1.84%, 경남 1.35%이며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부산 1.41%, 경남 0.69%입니다. 탄핵 정국의 수출 차질 우려가 커지고 있는 방산업계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현장을 찾아 지원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박완수 도지사는 오늘 전자파 차단 전문 기업 아이스팩 등 기업 2곳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방산기업에 필요한 인재 양성과 채용, 기술 혁신 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오늘 아침은 올겨울 들어서 가장 추웠는데요. 내일은 평년 수준의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내일 아침 부산의 기온 3도로 영상권을 회복하겠고요. 오늘 무려 영하 10도 선까지 떨어졌던 거창도 오늘보다는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연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는 대기가 매우 건조합니다. 부산과 창원, 김해에는 건조특보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곳곳에서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불씨 관리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내일 하늘에는 구름이 많이 지나겠고요. 오후부터 밤 사이 경남 남해안에는 약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서쪽 지역과 제주도는 눈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대기가 정체되면서 중부지방은 공기가 탁하겠습니다. 내일 진주의 아침 기온은 영하 6도, 사천은 영하 2도 선에서 출발하겠고요. 서부 지역의 낮 기온은 9도 안팎으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과 거제 1도, 밀양은 영하 4도 선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9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부산의 아침 기온은 3도, 김해는 영하 1도를 기록하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부산과 양산 11도, 김해는 10도가 예상됩니다. 오늘 밤사이 풍랑특보는 모두 해제되겠고요. 내일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해상에서만 약간 높게 일겠습니다. 절기 동지인 토요일에는 경남 내륙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고요. 일요일과 월요일 아침에는 부산도 영하로 떨어지면서 무척 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